오늘과 같은 이제 탄성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에서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에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F를 가하면 원래는 L0의 길이였는데 이게 늘어나서 L이 된다고 합시다. L. 그러면 델타 L이 이제 길이 변화가 L-L0가 되겠죠.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이만큼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지. 결국 힘을 주면 길이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용수철의 이 탄성계수 K는 바로 델타 L분의 F를 용수철 힘상수라고 합니다. 용수철 상수, 그냥 용수철의 탄성계수라고 부르게 되죠. 다른 매질들도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용수철은 길이 방향의 선 길이만 있기 때문에 길이로 그냥 바로 탄성계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실험했을 때처럼 이런 이제 막대라면 막대에 힘을 가해서 길이를 이제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때 가해주는 힘과 길이 변화 사이의 관계는 물론 이제 비례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이 힘 자체는 넓이당 힘으로 구해줘야지만 넓이당 힘이 얼마나 변할 때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적당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당 힘은 A분의 F로 쓰고 그리고 길이의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길이가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변해서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Li분의 델타 L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의 비율 이거를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 그리고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변형력이라고 해요. 영어로 변형력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형은 그냥 스트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인 분의 스트레스를 요거를 이제 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률. 원래 용수철은 길이만 있으니까 용수철의 경우에는 그냥 L 분의 델타 L 분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넓이라는 게 없잖아요. 용수철이 그렇죠? 그냥 길이 방향으로 힘을 가는 거니까 L분의 F라고 했는데 이제 모양을 갖추어진 물질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L분의 델타 L 그리고 A분의 F를 각각 변형과 변형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비율을 구하면 이걸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률의 단위를 보면 요거 분모는 단위가 없어요. 그렇죠? 길이분의 길이니까 약분이 돼서 단위가 없어지고 넓이당 힘, 넓이는 미터의 제곱이고 힘은 뉴턴이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역률의 단위로 쓰는데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PA로 바꿔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파스칼 또는 미터 제곱분의 뉴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단위가 있네요. 그런 단위를 쓰게 된다. 이거는 압력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 또는 그 자체가 그냥 변형력의 단위인 거죠. 변형력의 단위 또는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로 파스칼을 쓰는 거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쓰고 PSI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PSI. 그래서 1 PSI는 약 7,000 파스칼을 1 PSI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SI라고 쓰는 건 파운드 퍼 인치입니다. 스퀘어 인치.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렇게 해서 이걸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인치의 제곱이니까 스퀘어 인치가 되겠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물질의 역률. 근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역률을 측정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힘을 줘서 뭐 늘어나게 하는 건 매우 힘들잖아. 이렇게 오늘 실험한 것처럼. 그런 금속에 한 100명이 달라붙어서 힘을 줘야 조금 늘어날까 말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변화되는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쪽 가로 방향에서 힘을 줘서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이런 걸 거꾸로 다른 방법으로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것 중에서 오늘 황동
황동의 역률은 9.1 곱하기 10의 10제곱 파스칼 정도가 나오고, 구리의 역률은 좀 더 커요. 11 곱하기 10의 10제곱. 철의 역률은 더 큽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10제곱 이 정도 되는 역률을 이제 이론상 또는 물질의 실제 역률인데, 여러분들이 구한 역률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험 보고서에는 그 비교를 했을 때 오차 값을 적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실험상은 뭐 잘 구하면 거의 대부분 아마 실험을 해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거의 크게 큰 차이 없이 나올 텐데, 한 10% 이상 또 20% 이상의 오차가 있다 그러면 뭔가 측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 물질에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수평인 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살짝 구부러져 있으면 여기서 큰 힘을 주더라도 이렇게는 잘 안 움직이겠죠. 이게 곡률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는 힘을 주면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실험한 매질들이 거의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9장에서 살펴보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0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챕터 10에서는 유체. 네. 유체에서 뭐 이렇게 이제 물이죠, 그렇죠? 물도 유체고 이 위에 있는 공기도 유체죠. 물과 공기 다 유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체 그러면 고체를 제외한 액체와 기체를 일반적으로 유체라고 부릅니다.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체니까 우리가 유체라고 하죠. 유체에서는 오절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볼 텐데, 어디까지 보냐면 9절도 제외하고 5절과 9절을 제외하고 보는데, 그럼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걸 1시간 만에 한다는 건 뭐라고 해야 돼? 고문이라고 해야 돼? 나한테 여러분한테도 어렵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먼저 압력인데요. 압력의 뜻을 잘 알면 됩니다. 압력의 뜻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 식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10-1번식. P는 A분의 F, 즉 단위 넓이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힘이 어떤 면적에 가해질 때 그 힘 나누기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압력이 되는 겁니다. 압력은 영어로 프레셔가 돼서 우리가 프레스 그랬잖아, 그죠? 원래는 이제 프레저가 되겠죠. 프레셔. 그래서 대문자 P를 압력의 기호로 많이 씁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방금 앞절에서 봤던 그 넓이당 힘, 이게 압력의 값이고, 이거를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하면 그게 역률이라고 했었죠. 역률의 단위도 똑같은 이 단위를 쓰는데 이걸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한다. 사람 이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쭉 가보면, 자, 이 그릇에 보면 그릇의 밑넓이가 A인데 그릇에 담겨진 물의 무게만큼 넓이에 힘으로 가해지고 있겠죠. 그죠? 물론 위에 있는 공기는 없다고 가정하고, 공기는 제외하고, 이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의 무게가 아래 바닥에 다 가해지는 거지. 그럼 그 힘 나누기 넓이, 그게 압력이라고요. 이건 깊이, 그만큼 깊이, 즉 바닥에서의 압력은 그 넓이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무게 또는 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의 질량이 m이라면 mg가 무게가 되는 거고, 그 mg를 아랫면의 넓이로 나눠주면 바닥에서의 압력이 되겠죠. 물에 의한 압력. 자, 단위 자체를 보게 되는데요.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1파스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이고, 실제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값들은 여기 이제 이게 PSI죠. PSI도 많이 쓰고,
밀리미터 Hg도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주로 이제 혈압 측정할 때 정상 혈압이 어느 정도 돼요?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있죠. 정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기 혈압을 알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니까 뭐 혈압 재고 이럴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병원에 가면 한 번씩 이제 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재는 그 혈압이 볼까? 알아둬야 될 건 알아두세요. 정상인 혈압. 정상 혈압은 수축기에는 130. 심장이 이렇게 압축을 하면 피를 확 뿜어낼 거 아니야. 우리 몸 밖으로, 몸 밖에 아니라 몸으로.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쭉 이완을 합니다. 그죠? 피를 빨아들이려고, 다시 심장이 피를 빨아들이려고 이완했다가 다시 한번 또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죠. 혈압이 높으면 130까지, 낮으면 85 정도까지 오면 정상 혈압이라고요. 근데 이제 혈압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이 들고 연세 들고 이러면 혈압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죠? 고혈압.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이 되면 이게 그 높은 정상 혈압 14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90 정도까지 이완기는 90 정도까지. 고혈압은 어떻게 돼요? 고혈압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뭐 이 병원 이런 병원에서 생각하는 건데 거의 맞겠죠, 그죠? 병원이 쓸데없는 정보를 밖으로 내놓진 않을 테니까. 수축기 혈압이 이제 160 이상 되고 확장기 혈압이 한 100 이상 정도 되면 이때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위험한 거지, 많이. 그죠? 1단계 고혈압이 140 이상, 그죠? 그 정도까지는 1단계 고혈압, 초기 고혈압 그럽니다. 초기 고혈압. 그리고 이제 낮을 때 압력이 100, 거의 100에 이제 90 이상.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거고, 중증이면 100 이상, 그리고 여기는 160 이상. 이 정도가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약을. 더 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혈압이 낮아도 문제죠. 저혈압이라고 저혈압. 그죠? 여기는 없는데 저혈압은 심장이 너무 이제 약하게 피가 온몸으로 못 가겠지. 말초신경에는 말초 혈관에는 피가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피를 강하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우리 몸속으로 피가 잘 돌잖아. 그죠? 근데 고혈압은 너무 높은 거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압력이 크면 우리 물관에 그래요? 수압이 너무 크면 물관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의학도 잘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의대에 가면 1학년 때 물리학을 꼭 배우죠. 일반 물리학을 2학기나 본 겁니다. 1학기, 2학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의공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의공학. 그때 뭐 전기, 기계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돼. 의공학.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혈압을 잴 때 그 단위가 밀리미터 Hg라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도 밀리미터 H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밀리미터 Hg. 이 Hg는 순 원소 기호가 되고 밀리미터는 말 그대로 밀리미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기압도 쓰죠. 우리가 1기압, 2기압 이렇게. 기체의 압력이나 또는 액체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체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화된 압력의 단위인데 요거는 약 10만 파스칼. 정확히는 10만 100. 그죠? 10만 1000인가요? 10만 1000 파스칼이 사실 101 정확히는 1023 이렇게 1기압이 1023 뭐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1기압으로 써요. 1기압. 그리고 정확히 10의 5승 파스칼은 1바, 원바라고 합니다. 1바. 단위가 되게 많아요. 다 많이 쓰는 단위예요. 많이 쓰는 단위인데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1기압하고
밀리미터 Hg.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토르랑 같은 거예요. 예, 토르. 요 값들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값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예, 현재는 헥토파스칼을 사용하는데 1기압은 1023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그 기상 예보할 때 이제 많이 나오죠. 아이고 시끄러. 기상 예보할 때 헥토파스칼이 기압의 단위, 그죠? 기압에서 많이 나옵니다. 태풍 같은 게 오면 뭐 950 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 960 뭐 헥토파스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일기예보를 하잖아, 그죠? 그때 이 헥토는 말 그대로 100이란 얘기예요. 100. 950에 100을 곱하면 95만이 되겠죠? 아니 9만 5천, 그죠? 9만 5천 파스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풍의 중심, 본래 이제 일기압은 10만이 돼야 되는데 10만보다 좀 작으면 저기압이죠. 많이 작으면 태풍과 같이 큰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큰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이렇게 이제 바람이 치겠죠. 기상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와 있죠. 파스칼이 얼마예요? 헥토파스칼. 기압을 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조사해서. 예. 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압력은 넓이당 작용하는 힘이다.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그릇에 물을 넣어서 이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 바닥에서의 압력을 구할 때는 mg를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부피는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부피 V는 AH로 쓴 겁니다. AH 이렇게 AH. 그러면 다 나눠서 쓴 거죠. 그러면 A하고 A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A가 없어집니다. 로 GH가 되죠. P는 로 GH. 로는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밀도니까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G도 중력과 속도니까 로 G는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거예요. 깊이는 어때요? 깊이 들어갈수록, 즉 H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커지죠. 깊은 곳은 압력이 크잖아. 그래서 이 둘은 P는 H에 비례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P는 로지 H.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 매번 이렇게 이제 계산하려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압력을, 깊이에 따른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외워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못 외웠으면 다시 돌아가서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외우세요. 지금 P는 로 GH. 네. 물론 단위는 다 그 맞는 단위를 써야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없네. 10m 물속으로 10m 들어가죠. 10m 물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10m 속에? 거의 없겠지. 10m인 곳을 찾기도 어려워. 그죠? 큰 강이나 가야 10m 정도 들어갈 텐데. 조금 개울가에는 2,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깊어봐야. 이제 작은 시골에 있는 개울에서는 깊어봐야 2, 3m. 그럼 10m 정도 되려면 큰 다리 있잖아. 큰 다리. 다리에 보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교. 이 정도 돼 있으면 이제 밑에 10m 정도까지 흐르는 물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야, 이거 어디 갔어?
좋습니다. 그래서 10m인 곳에 한번 압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깊이 10m인 곳의 압력은 여기 그냥 넣으면 되겠죠? 로는 자 물이면 물의 밀도 써줘야겠죠?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미터의 세제곱 이게 물의 밀도죠? 여기 10의 세제곱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예.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10m 그러면 10 써주면 되겠죠? 물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곱하기 물속 10m인 곳 그러면 미터는 다 약분이 돼서 얼마가 돼요? 미터 세제곱 분의 미터니까 미터 분해라고 나오겠죠? 미터 분해 여기가 10의 세제곱 얘도 거의 10이라고 합시다. 4제곱 5제곱이 돼요. 10의 5제곱 뭐가 좀 빼먹은 게 있다. 단위가 뭔가 이상한데 단위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를 킬로그램 곱하기 이거 자체가 G잖아. G mg죠. mg를 다 그냥 뉴턴 처리로 해주면 되겠다. 그죠? mg가 다 뉴턴이니까 단위 자체가 뉴턴 그죠? 뉴턴 곱하기 나누기 미터의 제곱 여기 미터의 세제곱분의 미터만 있는 거지.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될 때고 값은 그냥 10의 5승 되겠네요. 10의 5승 이렇게 그죠? 10의 5승 10만 파스칼이 나와요. 10의 5승 파스칼. 그런데 10의 5승 파스칼이 바로 위 앞에 가보면 10의 5승 파스칼보다 조금 더 크면 그냥 1기압이죠. 1기압 그죠? 네. 원바라고 해도 되고 근데 둘이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위는 잘은 또 안 써요. 일상에서는 주로 이제 ATM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물속 10m가 되면 1ATM이 돼요. 이게 1기압이라고 1기압. 우리 공기 중에서의 압력이 그냥 1기압이죠. 지금 오늘은 이제 약간 저기압이니까 살짝 낮겠죠. 거의 1기압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1기압만큼이 물의 압력으로 더 있다고요. 공기 중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압력은 이거는 계기압이라고 합니다. 계기압. 공기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0으로 두었을 때 또는 반대로 공기보다 압력이 얼마나 더 높으냐 그 차이 대기와의 압력 차이를 계기압력 계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 10m 속에서의 실제 압력은 공기 중에 1기압 압력 더하기 물에 의한 1기압에서 2기압이 되는 거죠. 그걸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절대압. 절대압력은 계기압 더하기 외부 공기의 압력 해주면 되겠죠. 외부의 압력. 그러면 절대압이 되겠지. 근데 되게 이제 외부 압력은 1기압이죠. 1기압. 공기 중에서 압력 1기압을 더 더하면 절대압이 됩니다. 그래서 계기압이 1ATM인데 외부가 1이니까 그 1 더하기 1 하면 절대압이 이때는 2ATM이 되겠지. 자, 뒤에서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알아두시고 좀 넘어갑니다. 예, 여기 바로 아래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P0는 대기압. 대기압보다 이만큼 더 높은 P는 절대압. 로즈 H는 계기압. 예측되는 압력 계기압. 이건 대기압. 이건 절대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수액 주사 링거 맞는다고 하나요? 링거에 그죠? 링거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이제 식염수 환자의 팔에 링거액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염수의 밀도는 물하고 같아요. 그죠? 물하고 같다고 되어 있고 정맥의 압력이 2.4 곱하기 10의 세제곱 파스칼이죠.
400파스칼. 주사액이 환자의 손으로 흘러 들어갈 만큼, 물론 이제 팔 속이죠. 팔 속으로.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갈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늘에서 생리식염수까지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우리 링거액을 자기 키보다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죠?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걸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거꾸로 링거액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높이에 넣어야 이 높이의 압력이 이제 혈액 속으로 주사액을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 혈액의 압력이 2400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이 이 혈액보다 높아야 이 액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겠지. 피의 압력이 더 높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 높이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rho GH입니다. 그죠? 압력 rho GH가 요 혈액의 압력 2400파스칼보다는 크면 되겠지. 2400파스칼보다 크면 그만큼 높은 곳에 유지해 놓으면 식염수가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즈 H가 이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이만큼이라고 하고 H를 거꾸로 구하는 거죠. H는 로 지분의 파스칼 값. 구해보면 0.24m니까 팔을 높이 쳐들면 이게 한 최소한 24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오른쪽 팔에 링거를 왼쪽 팔에 링거를 맞고 있다면 내 팔뚝 정도가 될 텐데 이거보다 24가 되려면 머리 위에 일단 올라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들고 더 높이 해놓으면 더 잘 들어가겠지. 병원 가면 충분히 높아요. 거의 한 1m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면 이 높이가 거의 1m 정도 된다고. 압력의 측정은 그림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돼요. 두 개의 그림. 자, 이거는 왼쪽은 토리첼리 압력계, 오른쪽은 열린관 압력계인데 U자형 압력계라고도 합니다. 모양이 이제 U자 생겼으니까 토리첼리 압력계와 열린관 압력계로 압력을 재는데 이렇게 재는 이 측정 장치를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죠? 측정 장치의 이름을 압력계인데 우리말로 하면 압력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토리첼리 멋지게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네요. 예.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미터. 이거를 바로미터. 토리첼리가 발명한 기압계, 우리말로 기압계인데요. 이걸 바로미터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래? 안 나와 있네요. 영어 표현으로는 표현이 달라요. 시험에도 내버릴까? 압력계, 이게 압력계인데 이렇게 재는 압력계를 U자형 마노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마노미터, 리퀴드 마노미터. 이거는 주로 액체의 압력을 잴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액체만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액체도 다 잴 수 있어요. 이렇게 재면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 머큐리 바로미터라고 해요. 바로미터, 마노미터, 바로미터. 용어가 좀 여기 잘 나와 있죠. 바로미터와 마노미터 용어가 좀 약간은 다르다. 원리는 물론 똑같은 거죠. 원리는 자,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겠죠. 그렇죠? 외부의 압력. 그래서 이 압력을 P0, 외부의 압력이 P0.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수은을 이렇게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끝을 막고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 안에 집어넣어요. 끝을. 그런 다음에 여기를 열어요. 그럼 수은이 흘러나오겠지. 흘러나오는데 무한정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한 높이만큼 유지되면서 딱 멈춥니다.
근데 이 안은 원래 공기가 없었어요. 공기가 없는데 수온이 내려가서 생긴 빈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압력은 제로입니다. 압력이 없다고요. 진공, 실제 거의 진공이죠. 압력이 제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보다 H만큼 깊은 이 A점은 로지 H배의 압력이 되겠지. A점의 압력은 로지 H예요. A의 압력은 PA는 로지 H가 되는데, 이때는 수은을 쓴 겁니다. 수은. 그러니까 수은의 밀도, 머큐리 로를 써줘야겠죠. G 곱하기 HA를 해주면 이 압력은 같은 높이인 P의 압력과 같겠죠. 높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은 거예요. 이건 어차피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A나 B나 높이가 같은 건데, A에서 B에서의 압력은 그냥 외부 압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P0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높이를 알면 외부의 압력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H를 알면 P0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대기압의 압력이에요. 대기압. 말 그대로 대기압입니다. 토리첼리가 이런 방법으로 대기압을 쟀어요. 하필이면 왜 수은을 썼냐? 수은의 밀도는 충분히 크죠. 그리고 흘러요. 그렇죠? 액체를 써야 되는데 충분히 밀도가 높은 걸 써야 됩니다. 낮은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낮으면 H가 엄청 커지겠죠. 똑같은 압력을 재는데 로가 작으면 H가 클 수밖에 없잖아. 물 가지고는 실험이 불가능해요. 물로 실험하려면 물의 이 높이가 10m가 돼야 돼. 10m. 10m 물기둥을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그걸 놓겠어요. 그죠? 실용적이도 못하고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충분히 큰 수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왼쪽은 열려져 있습니다. 왼쪽 끝이 열려져 있어서 그냥 여기 대기압이 이 점에 여기 수면에 가해지겠죠. 근데 오른쪽은 뭐 기체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여기 안에 들어 있어서 얘도 압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높이인 곳에는 여기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다 투명한 걸로 해야 돼. 투명한 걸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U자형을 그리고 이게 뭐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겠지? 액체는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있다 할까요? 이렇게. 그럼 액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뭐 수은이 들어있다 합시다. 수은. 높이가 다르죠?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기는 내려가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대기압이죠. P0. 높이가 오른쪽하고 같은 지점을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는 높이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기체가 들어있어요. 이 기체가 밀어내는 이 지점에서의 압력, 이 P죠, P. 기체의 압력은 P예요. 외부의 압력은 P0입니다. 그러니까 P가 P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 있는 거지, 여기가. 그렇죠? 높이 차가 H라고 하자고요. H차. 압력차 델타 P는 로 G H가 되겠지. 이게 수은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수은. 오케이, 그죠? 그래서 기체에서의 압력은 외부 대기압의 압력 P0가 있는 여기보다 깊이가 H만큼 더 깊은 거잖아. 오른쪽 이 기체의 압력은 P0보다 대기압보다 로 GH만큼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얘도 구하게 되는 거지. 식은 똑같은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데 이걸 U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한쪽을 열어 놓은 거죠. 열린 건 압력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수은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 높이를 요 수은의 표면으로부터 이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재서 재면 이걸 이제 토리첼리 압력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둘 다 깊이를
부피를 압력으로 바꾸는 건데 얼만큼 더 높으냐 요거를 계기압이라고 하고 요걸 전체를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절대압, 계기압. 자, 아네로이드 기압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부르동 압력계 다 사람들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네로이드는 이름이 아닌가 봐요. 옛날부터 오는 건가 봐. 예. 부르동 압력계는 이렇게 생긴 게 부르동 압력계입니다. 부르동 압력계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여기 측정하고자 이게 얇은 관이에요. 얇은 관이 이렇게 있어서 압력이 증가하면 이게 이제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펴지겠지.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면 다시 이렇게 돌돌 말립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얘를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축이고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겠지. 요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압력 때문에 그죠? 이렇게 쓰는 압력을 부르동 압력계라고 하고 주름 상자가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팽창하거나 예를 들어서 외부 압력이 높아요. 그럼 수축을 하겠지. 이거 자체가 외부 압력이 높으면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이 내부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면 이런 거는 이거 똑같은 건데 부르동 압력계인데요. 아네로이드 기압계 이거를 직접 보겠습니다. 원리는 같은 거야. 원리는 아네로이드 기압계 이게 이제 기상에서 많이 쓰는 기압계예요. 그렇죠? 기압계의 원리가 맞네요. 아까 봤던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게 아네로이드 기압계고 위에 있는 게 이게 부르동 압력계입니다. 부르동 압력계 이건 그냥 압력계 기압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압력계라고 하고 아네로이드는 기압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요런 것처럼 요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압력을 재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부르동 압력계 또는 그냥 부르동관이라고 합니다. 부르동관. 그래서 가스통에 보면 이게 다 달려 있죠. 가스통에 들어있는 압력계가 이 부르동 압력계를 쓰는 겁니다. 가스통이라고 그래? 가스통. 예. 그런 압력계가 LPG 가스에도 있고 이렇게 그런 압력계가 들어 있잖아, 그죠? 들어 있잖아, 이렇게 안에 꼽아서 쓰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부르동 압력계고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형태로 돼 있어요. 아네로이드 기압계 실제 모습 요거는 이제 기압계에 달린 계측기이고 안 나와 있네. 기압계를 다 되어 있는 요 안에 아마 같이 들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거 자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쓰면 좋겠는데 그 옛날 형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네. 이건 이제 주름관이 큰 거죠. 그림이 작지만 옛날 형태 이런 것들. 요즘 이제 컴팩트하게 나오면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벽에 걸어놓고 써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할 때 많이 써요.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관상대에 가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죠? 안에 이제 주름 상자가 있는 거죠. 자, 10.10-3절로 가는데 이제 좀 파스칼의 원리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리가 없었어. 그냥 하나하나씩 용어 정의하는 거였죠. 용어나 단위 그리고 이제 밀도나 압력에 관한 얘기였죠. P는 rho g h 그랬으니까
요거 오늘 새롭게 보는 단어가 이제 밀도고 또 압력인 거지. 측정하는 것까지. 프리첼리가 측정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했던 거고 10-3절부터는 원리와 법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부력 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4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5절에 가면 5절은 안 한다고 그랬죠. 5절 넘어가고 6절에 가서 이제 연속 방정식이 나와요. 그것도 원리입니다. 연속 방정식. 5절은 제목, 6절은 제목을 연속 방정식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속 방정식.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가서 연속 방정식 하나 나오는 거고 이제 7절에 가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4개의 원리와 법칙이죠. 파스칼의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4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10절 공부한 거는 이제 단위 용어에 대한 얘기고 10절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가면 딱 돼요. 음성 안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1시간짜리야. 예. 근데 오늘 벌써 이제 2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할 수는 없고 다음 주에 4개의 원리와 방정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